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가운데 지난해 1층 점포 통상 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중구 북창동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창동의 제곱미터당 통상 임대료는 월 18만 원으로 명동거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해온 개발 제한 구역의 일부를 해제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종 전용 일반 주거지역 높이 기준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데 이어 50년 넘은 규제 지역 족쇄를 재정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부가현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부가현 3구역 재개발 사업비 추산액이 약 13년 만에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난 데다 사업비 산정 공사비가 3.3제곱미터당 300만 원대에서 700만 원대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우리가 집을 사려거나 또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좀 믿음이 가게 하는 멘트들이 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좀 살펴보면 집을 살 때는 사실은 이 집 내가 거주하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지은 집이에요. 라는 멘트를 들으면 조금 더 믿음이 가게 되고 음식을 장만할 때도 이거 우리 가족이 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라는 말을 들으면 더 신뢰가 가게 마련인 것 같아요. 누구나 좀 내가 하려고 하던 것, 내 가족에게 주려고 하던 것, 그거는 장점만 더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이죠. 저희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문가들도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이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그런 마음으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 전화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는데 오늘은 좀 하늘이 흐린 것 같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도 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이 부동산 고민으로 비가 내리지 않도록 그 고민만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좀 살살해지는 기분입니다. 예, 비가 아무래도 오다 보니까 비가 좀 오다가 다시 또 맑아졌어요. 근데 이 날씨는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건강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우리 부동산 시장도 지금은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는 떳한 비슷한 그죠? 그러면서 거래는 안 된 이런 거죠. 내려온다고 해서 무한정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렸다가 같이 줄다리기 좀 하겠죠. 그러다가 조금 강하면 약간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올 상반기는 계속해서 저는 내리막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와 같이 1시간 동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미래 한번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언제나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조금 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진정성 있게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대표님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4년 부동산 시장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아직 좀 감을 잡기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분들 위해서 또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2차례 진행되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지금 시장은 줄다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파는 사람은 뭐 이 가격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에는 뭐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힘이 약한 쪽부터 누군가는 어느 한쪽에서 팔고 이거를 좀 손해 보더라도 팔고 이걸로 내가 노후를 좀 해야 되겠다. 여기 대고 이랬다가는 잘못하면 내 노후가 안 되겠다.
뭐 이런 다급한 상황 또 대출을 너무 많아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씩 나오겠죠. 나오다 보면은 이제 거래가 딱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그게 또 가격이 돼요. 또 줄다리기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애초부터 작년부터 얘기했죠. 올 상반기는 하락할 것이다. 정확한 포인트를 이제 상반기를 하락하고 하반기는 다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반등은 내려갔다가 이렇게 턴이 된다는 뜻이지 지속적인 상승이 된다 이 뜻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의 시기가 올 상반기에 어느 정도까지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 상반기가 그렇게 눌러지지 않는다면 생각만큼 많이 눌러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 반등도 없이 쭉 밀고 가서 완전 연말에 가서나 반등이 될 여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제가 바라보는 눈에는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보느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우리 세계 경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면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해가 돼야 되겠죠. 우리 인구, 기후, 사회적인 변화를 또 이해한다면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가니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알게 되겠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을 하니 저는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죠. 시청자분들은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할까? 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가 주를 이뤄야 될 것 같고 어찌됐든 누누이 얘기합니다. 투자는 앉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앉아서 하는 거 아니고 발품 팔아라. 그거는 말이죠. 아파트 하나 사겠다라고 결정을 해놔놓고 나는 예를 들어서 마포에 아파트 사겠다. 결정해놓고 마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발품 팔아서 한 10번 돌아다니다 보면 아, 이 중에서는 내가 사야 되겠나. 그럴 때 써먹는 거예요. 재개발, 오피스텔 이거 발품 팔아서 될 일인가요? 발품 팔아서 될 일 아닙니다. 그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아주 합리적인 생각 자체가 투자라는 것은 합리성을 근거로 해야 돼요. 합리성. 이 합리성이 있어야지 오로지 내 아니 남이야 뭐라 그러든 아 그래도 내 느낌이 내 생각이 이래 이런 식으로 그냥 그 뭐랄까 외골수라고 그러나요? 그런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또 하나는 투자를 하는데 내가 전부 다 그래요.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는데 대표님 제가 뭘 잘 몰랐어요. 교수님 잘 몰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잘 모르는데 누군가하고는 이야기를 나눴죠. 그 누군가가 전부 친구예요. 친구하고 부동산 상담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행동을 해왔죠.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세미나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매주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네요. 금요일, 토요일 1시에 합니다. 반드시 지난주처럼 예약을 해 주시고 오셔서 세미나 한번 듣고 또 거기에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하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내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과 부동산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믿을 만한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 조금 더 성공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 늘 마련하고 있거든요.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2차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편하신 시간에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만나봐야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영산구 네, 도원 삼성 레미안에 거주하고 네, 일산 한류월드 시티 프라듐 레이크 오피스텔을 임대 주고 있는데 네. 향후 전망하고
시티 프라듐 레이크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용산의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이것도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고 또 네. 하나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일산 한류월드의 시티 프라디움 레이크 오피스텔을 말씀 주셨는데 네, 이거는 전망에 따라서 언제쯤 매도 시기를 잡아야 하는지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우선 일산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볼까요? 네. 한류월드부터 좀 볼게요. 이거를 구입하시게 된 배경이 언제, 왜, 무엇 때문에 구입하셨어요? 2016년에 네. 거기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렇게는 분양 받았는 이유는 그냥 뭐 투자로 받은 거죠. 그냥 투자. 이거 사두면 좋을 것 같다. 예. 아. 얼마에 받았어요, 분양을? 분양은 한 3억 5천 정도. 좀 잘 안 들려요. 3억 5천. 네, 좋아요. 그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네네네. 3억 5천에 분양 받았고 크기는요? 3룸이거든요. 방이 3개군요. 네. 네. 자, 2016년은 2016, 17, 18, 19, 20, 21까지 우리 아파트가 전부 가격을 상승하던 시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산에 있는 모든 아파트도 다 올랐겠죠? 네. 지금 구입하신 것만 오르는 게 아니고 네네. 2016년도에 3억 5천으로 예를 들어서 일산에 있는 소형 무엇인가를 구입을 했다면 네. 그것도 역시 이것처럼 올랐을 거예요. 네. 들리시나요? 네네. 네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적으려고 하시지 말고 들으려고 하세요. 네네. 네. 네, 적는 건 의미가 없어요. 네. 자, 우선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원룸, 투룸 같은 소형이 있고 쓰리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크게 구분이 돼요. 왜 이렇게 구분이 되냐면은 여기에 들어가서 이걸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곧 원룸, 투룸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중심이 돼서 들어가요. 네. 그렇죠? 네. 방이 3개짜리인 거는 이거는 식구예요. 식구 개념이 2명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3명 이상의 개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식구 3명 이상의 이 개념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아파트예요. 네. 맞죠? 네네. 아파트 원룸, 아파트 투룸은 거의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오피스텔이지만 쓰리룸을 샀다는 거는 아파트 쓰리룸과의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네.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같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아파트가 올라가면은 얘도 올라가고 아파트 내려오면 얘도 내려와요. 네. 그리고 얘는 월세를 받더라도 월세 수익을 가지고 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얘 미래는 시세 차익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네. 그런 반면에 원룸이나 투룸 쪽에 있는 오피스텔은 얘는 아파트에서 연계해서 가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얘는 월세를 가지고 얘들 미래를 좌우해요. 네.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청자분은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셨지만 아파트 저렴한 거 구입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통상적으로 보면 이런 주거지에 있는 방 3개짜리 오피스텔은 같은 크기의 아파트 가격의 거의 3분의 2 정도 가격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네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여기서 보면 첫째, 아파트는 가격이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아파트.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파트가 과거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잘라서 이렇게 보면은 한 번씩 올라갈 때, 한 번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7년 내외 걸렸어요. 네.
한 번씩 흐름이 네. 이해 가세요? 네. 예. 7년 내외를 가지고서 흐름을 가져갔는데 최근에는 서울은 21년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약 한 2년 3개월 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과거에는 14년부터 21년 동안 7년 동안을 바닥을 치고 올라가서 거의 올라갔고요. 네. 07년부터 14년까지는 약 7년 동안을 다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7년 아니에요. 네. 6년에서 8년 사이지 7년 동안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조정을. 네. 그전에도 01년에서 07년까지 7년 동안.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크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흐름은 이런 아파트 같은 큰 흐름은 1, 2년, 2, 3년 만에 단기적으로 확 올랐다가 확 떨어졌다가 또 확 더 올랐다. 이런 흐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올라가더라도 올라가다가 주춤되다 올라가다 주춤되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올라가는 이 기간은 거의 7년 내외까지. 내려오더라도 마찬가지야. 내려오다가 다시 반등하겠지만 또 내려오고 또 이런 식으로 흐름을 7년 가까이를 끌고 가더라. 이것은 대한민국 5천만 명뿐만 아니라 전체 부동산 아파트에 들어오는 자금의 흐름 자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 3년 만에 21년 고점에서 꺾여 있는데 이 시점은 저는 어떻게 보느냐. 내려가는 길에 있는 시점이에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이해 가세요? 네네. 자, 그렇다면은 아파트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파트가 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살짝 꺾였거든요.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쭉 올랐다가 내렸다가 살짝 반등했다가 또 살짝 꺾였겠죠. 네. 거의 그런 형태와 비슷해요. 네.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결국에는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근데 이제 일산 신도시 전체가 워낙 낡았고 낙후됐는데 지금 있는 이 모양새는 한류월드 쪽에 여기는 킨텍스 주변에 여기가 전체가 일산의 가장 앞으로 발전이 될 가장 핵심 키포인트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렇지만 이 넓은 일산 지역, 저렇게 넓은 일산 지역이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기존에 있는 일산이에요. 이렇게 이 일산이 하나하나씩 세월은 가겠지만은 쉽지는 않아요. 하나하나씩 전부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다시 바뀌어져 가야 되는 신도시 특별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여기가 깨끗하게 다 개발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지역이 개발이 안 됐을 때 비해서는 힘이 약해지겠죠. 네네. 그죠? 그런 측면까지 본다면은 얘는 네. 분양 자체는 16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저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저도 아파트를 17년, 18년 가까이까지는 제가 아파트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네네. 근데 18년 하반부터 19년부터는 저는 사지 말라라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얘도 19년, 20년도 가격에 비해서 올랐다가도 떨어져 버리면 만약에 그때 샀다면은 이거는 돈이 하나도 안 남아요. 네. 분양 시기가 좋아서 간 것이지 물건이 좋아서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 뜻이에요. 네네. 흐름을 가는 거다 이제. 얘 혼자만 좋아질 수 없다. 그다음 두 번째는 좀 더 위쪽에 올라가면은 이쪽에 여기서 보다 거리가 좀 더 있어요. 이쪽에 요 언저리에 킨텍스 쪽 가까이 쪽에 가면은 여기가 GTX의 뭐죠? 역사 GTX 우리가 뭐라 그래서 역이 생기는 데예요. 네네네. 근데 얘는 역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거리가 있어. 네. 예. 그러면 그나마 경기도권 내에서는 앞으로 재편된다면은 그래도 GTX 역세 분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이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갈래? 예를 들어 간다면은 GTX 역세권으로 가는 것이 좀 위험을 가장 적게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림도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얘는 이제는 그냥 전체 아파트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자체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 떨어졌다 살짝 반등했지만 이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 여기에 20평대가 아파트가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제가 판단할 게 신축이고 지금 현재 가격이라면은 8억 가까이 간다라고 친다면은 여기에 약 3분의 2, 3분의 2를 계산하면 얘는 5, 6억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네. 이 가격이 현재 가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어떤 흐름에서 더 떨어져서 7억대로 갈 거야. 그러면 얘는 다시 5억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거는 전체 흐름을 봐야 된다. 네. 그런 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서 시세 차익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뭐 이렇게 저런 이걸 정리를 하고 다른 형태로 한번 굴려가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만약에 서울에서 제가 원룸, 서울 안에서 원룸이나 투룸 같은 오피스텔 이거는 제가 많이 구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왜냐하면은 이 원룸 투룸에 들어가는 사람은 1인 가구, 2인 가구가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서울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이런 원룸, 투룸 쪽은 1, 2인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동네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별로 늘어나지 않는 지역에 투자를 해서는 흐름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떤 1, 2인 가구가 대단히 많이 서울보다 더 많이 늘어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그렇더라도 방 3개짜리잖아요. 이건 아파트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썩 뭐 제가 어떻다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저 같으면은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새로운 어떤 투자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리됐죠? 아,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기서 너무 떠들어서 그런가요? 시청자분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들리지가 않아서. 아, 그래요? 네. 가까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아, 네. 자, 볼게요. 네. 자, 두 번째 본 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도원 삼성. 도원 삼성요. 네, 네. 자, 도원 삼성을 한번 봅시다. 도원 삼성은 언제 구입하셨죠? 2020년도. 20년도에. 자, 도원 삼성 2020년이에요. 자, 도원 삼성을 구입을 하신 분은 틀림없이 첫째, 이 구입하신 이유가 첫째는 용산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셨겠죠? 아, 네. 아닌가요? 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크게 얘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계속 아. 거리가 멀어지는데 아, 그래요? 대화가 네. 돼야 제가 설명을 아, 되거든요. 네, 네, 네. 용산에 들어가고 싶다 이거야. 그런데 돈이 별로 없어.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 돈에 맞서서 찾다 보니 얘가 나왔어. 어때요? 제 말 너무 네, 정확하지 네. 않아요? 네, 네. 맞죠? 네. 그럼 얘는 왜 좀 저렴하게 나왔을까요? 간단하죠. 미래 가치가 다른 것에 비해서 없기 때문에 간단해요. 미래 가치가 뭐예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미래 가치는 이 아파트가 새롭게 재건축을 해서 훨씬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가치. 그게 미래 가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변에서 워낙 큰 공사가 일어나고 좋아질 거. 그럼 얘는 자체 내에서는 크게 기대할 게 없어. 그럼 주변을 봤더니 여기 국제업무지구가 있네요. 네.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개발 이쪽 지역이 하고 이건 관계가 없어요. 거리가 멀고. 그러면 용산 국제업무지구인데 이 국제업무지구 안에는 그럼 아파트 안 들어오나요? 들어와요. 어차피 여기 아파트 들어오고 일자리 들어오고 여기 다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여기가 너무 모자라서 여기까지 가격을 폭등시킬 수 있을 그런 힘이 될까?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가격대가 2020년도에 샀으면은 사자마자는 조금은 더 올랐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 다 떨어져 가지고
구입했는 가격 수준 또는 그 이하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은. 네네. 어떤가요? 구입했는 가격이 얼마죠? 구입했던 가격이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죠? 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네. 더 이상 물었지는 않을게요. 네네. 저는 이 흐름이 2019년 가격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최소한도로. 그럼 붙잡고 있으면 19년 갔다가 다시 21년 넘어서 종전에 있는 가격을 보다 훨씬 올라가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렇게 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몇 년 안에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간다면은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아무리 짧게 걸려도 7, 8년은 걸려야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만약에 간다면 어떤 현상이 있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35억에서 40억 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 고점보다 더 올라가니까. 이해가 가요? 네네. 그러면 강남 아닌 강북은 어떻게 될까요? 전부 20억 이상 가요. 이 가격이 과연 누가 유지시켜 줄까요? 유지시킬 수 있다고 보세요? 시청자분은 지금 연령대가 이제 50 중반이에요, 60대예요. 60대인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가격을 유지시킨 거는 우리 60대예요. 40대가 우리 이 가격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돈이 있었어요? 돈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빚을 내서라도 얼마 안 했을 때니까 사두면은 열심히 돈을 모으다 보면 지가 올라가. 그리고 빚 갖고도 남아. 그리고 또 빚을 내서 하면 또 올라가.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잠실 주공 같은 경우도 5단지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이거 5천만 원인가 했거든요. 네. 그랬는 게 지금 26억이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몇 배예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20배 오르면은 이게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올랐는 자체가. 약 한 30년 사이에 30년 더 됐나요? 30년, 35년, 약 40여 년 사이에 도대체 몇 배 올랐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 그럼 40년 뒤에 우리가 올랐는 만큼 오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 없는 거죠. 이거는 늘 시청자님처럼 용산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 관심의 대상이죠. 그 이상에는 뭐 특별한 기대할 게 없죠. 그렇게 의견을 제가 드릴게요. 네. 네, 팔아야 될 시기에 구입을 하신 거예요. 저는 2020년도에 위례 신도시 팔았어요. 근데 이제 시청자님은 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것과는 반대로 행동을 하신 거죠. 그 반대로 행동하신 그 결과가 지금부터 이제 계속 마음 졸이면서 힘들어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 갈지 저라면은 뭐 지금은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요. 팔리지도 않고 하여간 잘 생각해 보시고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그때 또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당분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고민해 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시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네. 저는 분당에 네, 임해동에 3, 4평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네, 지금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 그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영인 처인구에 이제 있는 네, 전세로 있는 아파트를 살고 있거든요. 네. 39평짜리요. 네. 근데 이제 전세 기한이 다 돼가지고 지금 어디 좀 괜찮은 데를 매입을 할까 어쩔까 이래서 아, 뭐 수원, 안양, 동탄, 경기도, 광주 그 정도로 네. 지금 좀 보고 있는데 잘 몰라서 지금 문의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신 이 분당 임해동에 가지고 계신 집은 그냥 건들지 않고 계속 전세를 네.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신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거주하고 계시는 용인 처인구의 전셋집이 이제 만료가 다 돼서 이제 내 집 마련을 좀 해서 거주할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거죠. 네네. 네, 보신 지역이 뭐 수원이나 안양, 동탄, 광주 이쪽 경기도 지역을 보셨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한 채 더 해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번 볼게요. 제 방송 보고 계시죠? 네네. 자, 우리나라 인구 말이에요. 네. 인구는 앞으로 어떻게 돼요? 뭐 줄어들겠죠? 네,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네.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는 아세요? 그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많이 네. 줄어들겠죠, 서서히. 자, 그러면은 인구가 많이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럼 집값이 올라야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인구로 보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죠? 네네. 그런데 아주 심각하게 우리 인구가 지금 안 태어나요. 네네. 지금 당장은 이 인구가 하루아침에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그러나 얘가 15년, 20년 가면은 이거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 인구 절벽이 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눈에서는 아니지만은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지구가 동그랗다 이런 사실을 모를 때 네. 사람들은 저 바다 언저리 어딘가는 절벽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멀리 못 갔죠. 네. 그것처럼 분명한 거는 인구로 보면은 저 멀리 분명히 그가 좀 비교가 다른 게 무조건 절벽이 있어요. 이건 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네. 인구로 보면은 이렇게 절벽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벽인 순간에도 우리 아파트가 계속 올라갈까? 이거는 아니지. 지금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네. 정말 특수한 형태가 되기 전에는 이거는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예요. 네. 우리 경제가 과거 30년 동안 정말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죠. 네. 1960년대에 우리 1인당 GDP를 1인당 국민소득이 약 60에서 약 70불이에요. 네. 지금 23,000불이 넘어요. 아, 네. 이게 몇 배가 뛴 거예요, 도대체? 참 33,000불, 33,000불이 넘어요. 네. 그러면 거의 한 500배 이상 뛰었다는 거예요. 네. 그 시대에 그러면 경제가 그만큼 규모가 커졌으니 그 안에 긍정적인 돈이 엄청나게 늘었겠죠. 네. 60년대 우리 6.25 전쟁 끝나고 우리나라 인구는 대충 잡아서 뭐 3천만 그랬어요. 네. 그러던 것이 지금 5천만이 그잖아요. 네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네네. 사람이 이렇게 많이 늘고 돈이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러면 가격이 안 올라가면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네네. 그런데 한번 살펴봐요. 오르기만 하던가요? 떨어질 때도 있었죠. 네네. 그럼 그건 왜 떨어졌냐 이거야. 이렇게 경제도 좋고 이렇게 사람이 많아도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네네. 그 떨어지는 이유는 네. 이게 만약에 인구가 부동산을 밀어 올리는 힘이 30이라고 쳐요. 네. 돈이 밀어 올리는 힘이 또 30이라고 쳐요. 네네. 그러면 이게 60만큼을 가격을 올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빛을 내고 심리적으로 하나 더 이러면서 90만큼을 가격을 더 밀어 올려 버리는 거예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미리 하자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미래에 구입을 해야 될 수요를 미리 앞당겨서 하는 거예요. 심리가 네. 개선이 되면은. 아, 예, 예.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로 보면 이런 논리라면 60만큼 올라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90만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냐? 적어도 이거는 버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꺼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꺼지면은 요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심리가 죽어서 물건을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아 이거 내놓자 하면서 내려오면 심리가 더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이 비단 거주 목적이 아니고 투자 목적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괜찮은데 그 가격 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으로 우리 사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OECD 국가 중에 책벌지. 우리 60대는 네. 60대는 1년에 120만 명에서 130만 명, 140만 명 태어났어요. 네네. 지금 23만, 24만 태어나요. 네. 6배 줄었어요. 6배. 줄었는 게. 네. 그리고 한번 줄었는 인구는 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20년, 30년 뒤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결혼해도 24만 명이에요. 네. 24만 명이 2명씩 낳아도 24만 명밖에 안 늘어요. 네. 한 명 넣으면 10만 명 돼요. 네. 그러면 40년 뒤에 그 10만 명 된 애들이 또 40년 후에 결혼할 때 되면은 또 한 명 낳으면 5만이 돼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100년이 지나고 70년, 80년, 100년이 지나가면은 이런 상태로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예.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네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게 돼 있어요. 네네.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인구를 늘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AI만 낳아주면 그 돈이 다른 쪽에 가야 되는데 네. 다른 쪽으로 못 가고 여기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인구 늘리는 쪽으로 혜택을 주면은 인구를 아기를 생산하지 못한 연령대 곧 네. 노령층이죠. 네. 중년층, 노령층은 거기에 들어가야 될 돈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후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몇 배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경제는 어떠세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경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별로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경제가 두 가지를 다 하면은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런데 이 대기업이 대한민국 국민 다 먹여 살리는 거 아니죠? 네. 내수 시장을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 중소기업체들은 답이 없어요. 네네. 중소기업체 중에 잘 돌아가는 회사도 사람을 못 구해요. 전부 외국인 근로자예요. 네. 점점 더 심해지겠죠? 네. 그러니까 가끔씩 가다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중소기업 매출도 괜찮은데도 나오는 것이 있어요. 사람 인력 수급이 안 돼요. 네네. 그럼 앞으로 점점 안 되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국 경제 전체가 분명히 대기업들은 나름대로는 경쟁력이 있어요.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럼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만 아파트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과연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과거 우리 30년만큼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네네. 네. 그럼 이 두 가지를 바라본다면은 네. 큰 틀에서의 아파트는 네. 워낙 많이 내려가면 한 번쯤 약간의 반등은 기대해 볼 만하지. 그러나 21년도에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 가격을 넘어서 또다시 폭등을 할 거다라고 기대한다는 거는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네네. 자, 그리고 어떤 요소도 지금으로서는 오늘 현재로서는 아파트가 당장 어떻게 올라갈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러면 아파트 투자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안 한다예요. 안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한다면 어떡할까? 네. 그럼 지금 보신 데가 전부 경기도잖아요. 네네. 인구가 좀 서울도 줄고 경기도 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서울 쪽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아. 일단은요. 그래도 네네. 다른 데보다는 좀 더 안정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 서울은 다 무너지고 경기도는 다 살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안 된다면 경기도로 간다면 네네. 서울의 연계가 가장 잘 되는 데 가야 되겠죠. 네네. 가장 잘 되는 데가 뭐예요? GTX 역세권이죠. 아, 네네.
GTX 역세권이 안 떨어진다가 아니라 그래도 서울하고 가장 연계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역세권 중심으로 물건을 봐야 되겠죠. 아, 네. 그것도 떨어져요. 네네. 일단. 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 보신 이 지역 중에 네. 워낙 판교처럼 워낙 일자리가 많아서 네네. 그 동네의 아파트는 서울하고 관계없이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다. 네. 그러면 그런 지역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광역적으로 묻기 때문에 제가 광역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게 참고를 하신다면은 첫째, 음. 내가 지금 살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고, 둘째, 산다면은 어떤 지역 중심으로 봐야 되겠구나. 네. 그렇죠? 지역이라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역이죠. 네. 수원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용인 전체를 볼 수는 없는 거.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마 답은 거의 됐을 거예요. 네. 됐죠? 네네. 네네. 제가 세미나 해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네. 필요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또 네. 통화를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전체적인 흐름 살펴보면서 경기도의 아파트 매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간략하게 좀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494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여유자금 1억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라는 문자 사연이거든요. 1억 5천 어떻게 좀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길잡이가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이게 그래요. 우리가 1억 5천 있으면은 자, 이 재개발 살까? 아니면은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걸 사서 수익형으로 갈까? 이게 차익형으로 갈까? 어쨌든 이런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1억 5천으로 뭐 아파트 살까는 좀 그렇고요. 아직 가격대 안 되고.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살펴보자고요. 재개발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재개발은 아파트가 오르면은 재개발 올라요. 아파트 올라간다고 오피스텔 따라가서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가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재개발을 사야 되겠죠. 근데 이 재개발이 1억 5천으로 살 만한 게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아파트가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사면은 죽죠. 떨어지니까요. 아파트 내려온다고 해서 오피스텔이 뚝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런 오피스텔이나 뭐 도시형 생활주택 1인, 2인 가구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 이렇게 통칭할게요. 얘들은 가격대가 확 올랐다고 확 떨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월세나 전세 시세가 있어요. 이 시세가는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월세나 전세 시세는 강세잖아요. 월세는 계속 오름세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갭이 있어서 요 정도 구입하면은 이 정도 월세 받으면 해볼 만해 하는 그 선이 매매 가격 수준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급할 때는 좀 더 내려오고 좀 더 올라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아파트 흐름이 이렇게 간다면 아파트가 떨어질 때 이때는요. 아파트 갖고 있으면 가격 감소가 되잖아, 자산이. 그런데 그때는 오피스텔로 가야 되겠죠. 또는 수익형으로 가야 되겠죠. 결국에는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계속해서 몇 년간은 더 조정이 될 거라고 본다면 저는 당연히 수익형 상품으로 가라. 뭐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 계약해 줬는 거 보면은 1억 6천짜리인데 월세가 1,070만 원 나와요. 그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 어차피 노후에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공부해보시고 또 계획 세우시다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언제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는 또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보고 또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까지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전해주시죠. 네, 미국은 위험한 골디락스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경제가 호황하면서 서서히 연착륙해 가는 건데 이제 기업들이 인원 감축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어요. 이게 결국에는 한계가 왔다는 거죠. 한계가 왔다. 이 상태대로는 좀 어렵다. 물가가 올라버리니까요.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죠.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고, 이러한 미국이
과연 정말 안정적으로 잘까? 분명히 한 번쯤은 충격이 갔다가 조정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이 이제 올 하반기가 또는 내년 상반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해오고 있죠. 중국은 디플레이션 먹구름이 물려오는데, 중국이 문제예요. 어떤 때는 보면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중국은 훨씬 지금보다 거의 뭐 경제가 파산 날 거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중국이 파산된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충격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렇게 보면 계속해서 안 좋아요. 경기는. 계속해서 중국 경기 안 좋고, 부양정책 쓰는데도 그렇고, 한국도 봤더니 2월 자동차 판매가 21% 급감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허리띠 졸라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풀린 돈 뭐 그 등등 해서 여행 못 갔던 거 여행 막 가고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허리띠 졸라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내수 부진 경고등이 켜졌다는 거예요. 부채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연체 금액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적인 물가 상승, 2월 물가 3%대 제재비, 금리는 쉽게 못 내린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미국과 같이. 그러면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견뎌 나가야 되는데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런 움직임을 봤었을 때 우리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까요? 글쎄요. 한국 주택 공급은 절벽이다. 전세 가격 상승할 때 자, 그렇게 하면 가격이 올라갔다. 이거는요. 지금 주택 가격이나 공사비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이렇기 때문에 기존이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그렇다고 당장 1, 2년, 2, 3년 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착공해서 짓는 현장들이 문제지 5년 뒤에 착공한다. 지금 당장 큰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사업 진행을 하더라도. 건설사 절반이 계획을 못 잡고 있다. 분명한 요소는 이런 요소들에서 물가가 이게 높으면은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아파트 사겠구나 이렇게 가겠지만은 허리띠를 또 그만큼 더 졸라매야 되는 분야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들이 나와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구인난에 간병비까지 치솟았답니다. 자, 구인난도 있는데 간병비까지 내서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노령층이 제일 큰 문제예요. 가족이 돌보면은 GDP 최대 3.6%까지 손실을 본대요. 그런데 가족이 안 돌보면 돈이 없어.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국내 간병비가 간병비 진짜 높으네요. 월 평균 370만 원 나간답니다.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돈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대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럼 돈 없는 사람들은 답 없죠. 그러니까 계속 투자만 생각하시지 말고 가진 재산을 얼마나 진짜 잘 안정적으로 굴리느냐를 고민하셔야 돼요. 빨리요, 그것도.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요? 전반 하락, 후반 약간 반등이 예상된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익형으로 빨리 가라. 그리고 아주 저평가된 상품들을 눈여겨보시고 고는 것들만 있다면 아주 골라서만 해라. 투자는 점점점 더 어려워질 거다. 노후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세미나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이 세미나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물어도 봐야 되겠죠. 질문. 그리고 방향 설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물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세미나 시간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미나는 금요일 토요일 이루어지니까 꼭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매번 방송 보시고 매주 이렇게 오잖아요. 오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편적인 하나의 부동산 이야기가 아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 상황들 좀 살펴보고 앞으로 그렇다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떤 투자 전략 취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함께 좀 뚜렷한 계획 세워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두 차례 무료 상담, 무료 세미나 시간 진행하고 있거든요. 무료 세미나 시간 이용하시면 또 전문가와 함께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오프라인에서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시간 끝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